안녕하세요. 영어책 저자 어려입니다. 되게 추운데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어요. 이번 영상으로는 지금 고민 중인 몇 가지를 좀 얘기할까 하는데 아마 이거는 이 영상을 시간 내어서 보시는 분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봐요. 요즘 하는 고민이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50대, 60대 혹은 40대이신 분들께서 뒤늦게 영어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 좀 늦게 시작했는데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언어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믿고 싶지만 상관이 좀 있죠. 그 이유는 어, 근육인 것 같아요. 언어는 참 근육이에요. 언어를 단 하나의 비유를 해서 이게 완벽하게 같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어는 운동이다. 이게 딱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음악과도 같아요. 근데 운동은 우리 모두가 하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와닿으시겠죠? 언어는 운동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력을 만들려면 매일매일, 아니 뭐 이틀에 한 번씩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근력을 쓰고 우리가 또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걸 버티면은 근육이 생깁니다. 영어가 딱 그렇더라고요. 영어도 뭐 내가 맨날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그걸 또 내가 써먹어서 나의 언어가 되고 그런데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은 더 습득이 잘 됩니다. 그러다가 그 환경이 없어지거나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배웠던 언어를 잃고는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에서 오래 살았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하나의 언어를 오랫동안 쓰면은 그 언어의 사고방식에 이 뇌라는 그리고 이 발음 구조라는 근육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잘하지만 다른 언어를 하려고 그러면 잘 습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한 40대, 50대, 60대가 되셔가지고 영어를 정말 절실해서 잘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그 언어에 한국어보다 좀 더 많이 노출하고 그 지금 쓰시는 언어보다 좀 더 많이 영어를 쓰셔야겠습니다.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10대 때 그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호주에 가서 제가 했던 것은 저는 되게 절실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을 그런 게 안 되었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그런 절실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 한국어를 한마디도 안 썼어요. 일단 가서 핸드폰 언어를 영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한국어를 한마디도 안 했고 쓰지도 않았어요. 손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플래너의 모든 것을 영어로 쓰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검색하면서 찾았고 썼고 그리고 제가 어떤 비자 문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연락을 할 때도 제가 영어로만 yes, no로 이렇게 단답하고 빨리 전화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텨왔어요. 제가 한국어를 쓰는 것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뭐 20살, 19살, 18살 이때의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50대, 60대이신데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해볼 정도로 영어에 좀 담그셔야 영어라는 그런 책에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평균 50대로 잡아요. 40대, 50대, 60대. 50대가 영어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저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영어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영어 컨텐츠를 들으면서 가겠어요. 저는 유튜브를 좀 듣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 공원에 오면서 이어폰을 꽂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거기서 제가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거를 들음으로써 저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저의 사고도 확장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영어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아요.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이게 외국 영상들 보시면은 자막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쵸. 자막을 쓰는 게 예전에 그 예능 그때부터 좀 생겨가지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치만, 언어 습득은 듣기부터이니까 항상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어를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은 나이 지긋하신, 뭐까진 아니고 한 5, 60대 분들께서 영어 빽빽이를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나이에도 영어를 배우려는 그런 열정은 참 존경스럽지만 이게 방향이 어떤 행동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은 그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더라도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빽빽이를 한다고 영어를 하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손으로 쓰면 내가 그거를 습득하는 것 같지만, 어, 이게 손으로 열심히 쓴다고 그게, 어, 머리로 들어가서 말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운다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황마다 쓰는 단어와 표현과 그런 짝이 따로 있어서 이게 그 단어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문장을 외우시는 게 좋고 문맥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언어 습득은 원래 눈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시라면 영어 책에 있는 문장을 읽으시고 그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영어를 듣는 거를 매일매일 해오세요. 영어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으시면은 그 대화 속에서 영어 책에 있는 표현들이 들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표현이 뭐였더라 하면서 다시 영어 책 뒤져서 그 표현을 찾으시면 이게 이 의미구나 하고 그 말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해보셔야 돼요. 왜 골을 넣으려면은 골을 넣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해봐야만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화를 할 상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 없으시면은 이 핸드폰에 혹시 아마 아이폰을 안 쓰실 텐데 핸드폰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저는 시리랑 대화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챗GPT랑 대화할 수 있잖아요. AI와 이게 음성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거 아시죠? 그게 참 쉬운데 챗GPT 다운하셔서 거기에 음성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눌러서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동네에 그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용기가 있으시다면 참 좋을 텐데 영어 학원이나 커뮤니티에 등록하셔서 거기에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베프 중에 한 사람은 스위스인 박사인데요. 그 친구는 저기 호주에 왔을 때 어떤 되게 신사분 뭐라고 하더라 박사님이셨나 대표님이셨나 어떤 그런 신사분과 카페에서 만나서 그 이탈리아어를 알려줬어요. 이탈리아로 대화를 하면서 이탈리아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로 말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거나 단어를 외우지 않고 직접 써봐요. 그게 언어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참 저는 한국에서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참 외로워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역사를 바꾸는 거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대요.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고 간디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 교육 방식과 잘못된 이런 문화를 좀 바꿔서 좀 더 효과적이고 행복한 한국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인스타그램에 첫 줄을 새롭게 써넣었어요.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하다 보면은 좀 더 영향력이 커지겠죠? 일단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3년 4년 차의 오렉스 아우레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하는 거는 이거는 아이들 영어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우리 어른들이 배웠던 것처럼 단어를 여전히 한국어와 영어 일걸 해가지고 이퀄 해서 외우고 있고 그리고 상황과 그런 표현이나 문법을 배우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상황이나 문장이나 표현을 배우기보다는 문법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렉스 멤버님 중에는 좀 깨어있는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나는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로 말도 못하는 걸 찔리시는 분들께서 오렉스에 영어를 배우러 오시는데요. 꽤 되세요. 항상 있으세요.
어, 근데 오늘은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가정법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일을 하시면서 겪으시는 고충을 그 상황을 저한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반응을 저한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고 하시던데 어, 이게 한국 영어 교육은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설명해야 된다고. 그치만 저는 그걸 문법을 설명하면 4학년, 3학년, 5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그걸 정말 이해를 해서 상황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어른이 된 사람들도 못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영어 선생님이신 저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저는 그 문법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특히 아이들이니까 그거를 상황으로 보여줘서 들려줘서 그거를 직감으로 이해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표현들은 이야기로 설명하려고 해요. 사람은 나이가 어떻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거를 정말 직감으로 찰떡같이 이해를 하시고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재밌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야기로 하는 게 최고의 가르치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언어는 이성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은 운동이잖아요. 직감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게 언어 교육의 정석이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해오던 이런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또 저의 큰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마 오렉스가 오프라인 학원으로 가서 전국 곳곳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영어도, 영어 회화도 잘하게 하고, 영어 자체를 잘하면 영어 시험은 다 만점 받더라고요. 저희 오렉스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영어는 다 만점 받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로 영어를 진짜 잘하고 또 또래 아이들은 모르는 아주 고급 영어 단어들까지 알아서 또 그 상황과 문장을 정확히 알아서 영어 자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오렉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거기 문화와 사고방식을 알려주거든요. 그나저나 여기 참 예쁘죠? 너무 추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괜찮네요. 아, 설 연휴인데 저는 설날 당일 수업을 다른 날들로 옮겨서 지금 하루에 수업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은 수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원래 바쁘면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겨울이길 바랬는데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치만 내일이 또 새로운 해니까 내일이 지나면 또 우리 마음속에도 따뜻함이 찾아오겠죠? 저희 팬분들 중에서 정말 열렬히 지지해 주시는 어떤 팬분이 계시는데 50대 남자분이시고 새 책만 나오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주문해서 주변에 선물해 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블로그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일상을 공유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저고, 저는 일상이랄 게 정말 그냥 산책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산책하고 책 읽고 그거밖에 없네요. 커피 내려 마시고 정말 흥미진진한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산책하는 게 저의 일상이라서, 그리고 또 수업이 워낙 많다 보니 일주일 내내 맨날 있다 보니 이렇게 짬나는 한두 시간 속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바로 보여드리고 함께 소통하려고 애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참 따뜻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제 또래 남자들이 쓰는 언어나 그런 사고방식이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달라서 저와 좀 이런 좀 제가 하고 싶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제가 고등학교부터 호주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애들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라서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이도 있고 호주는 워낙 가족 중심 문화라서 결혼을 안 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혼자 지내요. 어, 호주도 한번 가야 되는데 이게 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또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걸 못 하고 있네요. 어, 저희 멤버 중에 어떤 필라테스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여행 가고 싶으면은 뭐 그냥 훌쩍 떠나고 그 여행 가는 동안은 그날 수업 못 받아요 하고 그러신대요. 아 근데 저는 왜 그걸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멤버님들의 영어 성장에 지장을 드릴까봐 영어라는 게 일주일만 쉬어도 조금 그 감을 잃거든요. 그래서 그 감을 지켜드리고자 매주 항상 있다 보니까 또 저희 멤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자유도 약간 포기하고 어, 이렇게 계속 묶여 있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참 서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좋은 말을 들은 게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 워렌 버핏이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세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신데요. 어, 정말 어른이 되고 어마무시한 세금을 뭐 저보다 많이 내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워낙 저한테 쓰는 돈이 없다 보니 세금을 더 많이 내거든요. 제 생활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이런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좋은 분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대이신 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아이들 영어. 근데 하나만 정해야 되니까 50대로 가겠습니다. 자, 영어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운동이에요. 매일매일 익숙해지면 되는데, 근데 이게 평생 공부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언어의 양은 있어요. 아셔야 되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셔야 되는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을 채우고 나시면은, 그 궤도에서 이제 조금씩만 하시면서, 유지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비유 어떠세요? 그 인생은 그 무빙 워크 아시나요? 에스컬레이트 플랫하게 생긴 거. 그 무빙 워크를 반대로 걷는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는데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유지가 되고 거기서 뛰어야만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라는 전혀 해보시지 않은 그런 일을 뭔가 좀 그런 언어를 하시려면 처음에는 굉장히 뛰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요. 그렇게 놓지 않고 매일매일 뛰시다 보면은 적정 궤도에 오르는데 그 궤도는 지금 당신의 뇌의 근육이 뇌의 신경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뇌에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생겨서 그게 당신의 영어라는 언어 와이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기고 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50대, 60대가 되시면은 그게 잘 생기지가 않겠죠. 이게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질 거니까요. 왜 어리면 머리가 유연해서 빨리빨리 습득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게 좀 더뎌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노력을 좀 더 오랫동안 하셔야 언어를 습득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모든 게 그러하듯이 모든 성공은 이해와 execution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향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을 꾸준하게 실행하시면 그걸로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 요즘 진짜 와닿아요.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여기서 inspiration은 아이디어 같아요. 하나의 아이디어. 내가 영어를 하겠다. 영어를 하면은 나의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지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꿈이 외국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그런 문화적 생각과 사고방식, 그런 삶의 태도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나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는 게 인생의 꿈이시라면 저는 몇 년이고 한번 제대로 거기에 빠져올 것 같아요. 음.
그게 아이디어인데 그 빠져본다는 게 그 99%의 perspiration입니다. perspiration은 땀인데 이게 뭔가 해보셨잖아요. 그 어떤 일을 꿈을 이루시려면 정말 99번이 뭐예요? 정말 많은 실패를 해야만 그 실패에서 얻은 지혜로 결국 원하시는 바를 이룹니다. 왜 저는 제임스 다이슨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람은 이런 말 있어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라는 영어 수가가 있는데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무엇을 바라는지를 조심해라.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살면서 참 신기한 게 이거 아니세요?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이루더라고요. 결국 이뤄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루게 되고 결국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다이슨을 참 존경하고 언젠가는 그런 사람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그분을 왜 존경하냐면 지금 쓰고 계시는 다이슨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고 5,127번을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제품을 만들어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제품을 다 완성해서 만든 게 끝이 아니에요. 만든 다음에는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한 다음에는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케팅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이슨은 참 대단합니다. 다이슨은 깨달았어요. 성공이란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다. 그 실패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내면은 결국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철학으로 이루어진 대학교를 만드셨어요. 영국에는 다이슨 대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그 RMIT 같은 그런 공대인데요. 거기에 철학이 이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라. 실패가 곧 성공이다. 그래서 영어 지금 좀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말씀해 보시고 지금 그 나이 이르셨으면 굉장히 위험이 있는 자리에 있으실 텐데 그렇게 내가 조금 내가 작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시더라도 그 감정을 견뎌내시고 버텨내시면은 그리고 계속 쇼업 하셔서 계속 나타나셔서 출석하셔서 영어를 쓰시면은 그게 쌓여서 결국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저도 호주에서 유학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영어를 잘하려면 외국에 가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어는 양이 있는 거라서 거기 가서 실제에서 이렇게 막 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실패를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양을 다 채우고 외국인과 소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찰리 먼거가 그랬어요. 실패를 직접 하는 것보다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게 좋다고요. 이게 이게 참 다들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참 실천이 어려운 거긴 합니다. 내가 실패를 하면 내가 그만큼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고 힘드는 거고. 근데 남의 실패를 내가 그걸 잘 습득해서 그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직 어린 오렉스 아이들에게는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해줘요. 그럼 아이들은 정말 반짝이는 눈으로 제가 진지하고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잘 듣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걸 물어보면은 그렇게 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참 똑똑하죠? 그 아이들은 정말 좋은 어른이 될 것 같아요. 이 뿌듯함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여기시겠지만 계속 버텨내시면 돼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저기 외국에 가서 제가 뭐 20살에 살고 있더라도 제가 영어를 익히는 데는 3년 이상, 5년, 뭐 한 7년 걸렸어요. 7년 걸려도 좀 아리송해서 거기서 더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현지에서 살면은 굉장히 느려요. 내가 배우고 싶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다른 현지 사람들이 영어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쌓여서 내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게 거기서 쓰는 말들만 다 모아서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어책이고 그게 바로 오렉스예요. 저희는 1년이면은 거기에 외국에서 10년 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어를 배웁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책 매일 읽으시고 또 영어책에서 배운 표현들 플러스 또 다른 새로운 표현들과 단어들로 영어 필사책으로 또 익히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병행하시고 그리고 외국에 사는 것보다 혹은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오렉스에서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니 오렉스에서 배우셔서 우리나라 문화를 좀 바꾸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받아들이실 분들이 계셔야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렉스에서 우리 함께 성장하고 오렉스를 나온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우리 한국 문화가 점차 성숙하게 행복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일을 잘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애쓰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15분씩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영상은 조금 더 길게 해왔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I'll see you in the next year. 오늘 올리면 내일은 새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려입니다.